I do this for ire. 네, 안녕하세요. 감염된 제라툴의 옥저버 1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벌처 한마디만 말해도 모든 게 설명되는 프로게이머, 스타원 최고의 테란, 판타지 정명훈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로 거의 스타1, 2 합치면 10년 정도 활동했고, 최근 3년 동안은 이제 리브 샌드박스라는 팀에서 롤팀 코치 감독을 맡았던 정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냥 쉬고 있어요. 일단은 하고 있는 일은 없고 집에 본가 내려와서 쉬고 있는 상태고, 그냥 좀 자기 개발하면서 뭐 소소하게 가벼운 일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뭐 직업 강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고요. 그냥 그거 말고는 집에서 그냥 운동하고 게임하고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PC를 설치하면 게임을 설치해주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스타를 이제 처음 접하게 됐고, 데모 버전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친구 집 가서 좀 정식 버전도 해보고, PC방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팀플레이도 하고, 처음엔 잘 못했어요. 친구랑 1대1 해도 많이 졌는데 그런 게 좀 오기가 생겨서 그 친구 집에 거의 한 달 넘게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맨날 게임을 하고 했는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중학교 가서는 제가 가장 스타를 잘하는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또 주변 학교들에 잘하는 친구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프로게이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자기가 재능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이제 언제부터였어요, 그러면? 아마추어 때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그냥 난 노력형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프로가 되고 나서도 사실 처음부터 잘 하진 못했거든요. 로스터 결정전을 하는데 저는 로스터에 들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가지고, 아, 나는 아직 우물안 개구리구나, 노력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쌓이고 당연히 재능은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 당시에 제가 기본기가 좀 부족하긴 했어요. 부족했는데 제가 그나마 잘했던 게 태태전이었어요. 그때 예선 결승에서 이성훈 선수 이기고, 그 다음에 36강에서 이윤열 선수 이기고, 16강에 연보성 선수 있었고, 8강이 박성균 선수였거든요. 그런 좀 대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4강까지는 쉽게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준영 선수를 만났어요. 그때 잘하셨는데, 그때 또 최 코치님이 만든 빌드가 하나 있어요. 그 발키리 메카닉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승까지 어떻게 가게 됐죠. 운 좋게. 일단은 제가 그 당시 처음 스타리 올라간 신인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김준영 대 송병구라는 빅매치를 제가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테러리스트란 이미지가 되게 싫었어요. 뭔가 그런 느낌도 컸고, 그냥 빌라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생각해서 그 당시엔 되게 싫었었는데, 그 결승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엄재경 해설위원님이 너 국본으로 할래 뭐 테러리스트로 할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저 국본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테러리스트로 해도 괜찮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너무 신인이기도 했고 병구 형이 좀 정석적으로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다 전략적인 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 많이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그냥 0대2였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약간 우승은 약간 못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빌드들이 있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써보자라는 생각으로 3, 4경기를 하니까 또 이기더라고요. 5경기에서는 또 기본기 부족함으로 인한 실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뭔가 그렇게 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예선 뚫자마자 결승 간 거잖아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이 저 무대 위에서 행가를 쳐줬거든요. 그만큼 저는 졌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행가래를 받았는데, 그 행가래가 약간 홈라인 가입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면 안 됐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좀 큰 무대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경험들이 확실히 경험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승 한번 갔다 오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승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산에 사는 거라 되게 우승하고 싶었거든요. 되게 친척들도 많이 왔고 친구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2대0까지는 되게 평정심을 가지고 잘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2대0이 되니까 좀 욕심이 생기면서 많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뭔가 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긴장감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에 조금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의 3, 4, 5경기가 진짜 빨리 끝났거든요. 또 정신 차리니까 또 3대2인 거예요. 이미 준우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살짝 부스에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박영훈 감독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명훈아 여기서 울면 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아 그런가? 울면 안 되겠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퓨전 바이오닉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5경기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좀 조급함이 들어가지고 연습 때 좀 승률이 약간 애매한 빌드가 하나 있었어요. 약간 로또 같은 빌드인데 그걸 괜히 썼다가 좀 막히면서 재발에 걸려 넘어졌죠 사실. 네, 그게 아마 엔트리가 미리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고제라 해서 상대 확인을 했죠. 바로 제동형 거 확인하고 아 이거는 꼭 이겨야겠다. 여기서 복수 크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고 제가 얼마나 집중했냐면 그때 초대 가수로 그때 아이유님이 오셨어요. 저 말고 다른 선수들 다 사진 찍었거든요. 같이 나가서. 근데 저 혼자 대기실에서 이렇게 딱 집중하면서 약간 명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마음을 먹으니까 나중에는 좀 사진 안 찍은 게 후회되긴 했는데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거기서 3승을 하고 MVP까지 받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그게 저희가 팀 내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태경 형이 나가는 게 맞을까? 제가 나가는 게 맞을까? 그때 저희가 두 목숨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첫날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나가고 한 번은 그 다음에 최종전으로 제가 지면 태경 형이 나가자 이렇게 내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때 요한 형이 또 뒤에서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하시다가 빌드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약간 전수를 해주셨는데 저도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써도 되겠다. 기억나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제가 요한 형이랑 그 애결 나가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뭔가 괜히 전략 쓸 것 같잖아요. 느낌이 상대가 보기에. 그래서 일부러 최현성 코치님이랑 좀 붙어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좀 전략적인 의심을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먹혀서 어떻게 좀 운도 따랐고 해서 우승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때 첫 세트 제가 아마 이겼을 거예요. 첫 세트 이기고 살짝 조금은 자만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면 또 이기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근데 그때는 저도 정말 운이 없었던 게 뭔가 제동형이 그때 쓴 빌드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빌드들이거든요. 뭐 사드론도 그렇고 부드러운 발업 이런 게 사실 제가 입구 막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하필 사드론은 뭐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해서 지고 또 구드론 발업은 제가 왕의 기한이라는 맵에서 한시였는데 한시만 아니면 제가 벌처가 다 안으로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요 제가 그렇게 상황이 나오면. 근데 하필 한시가 나왔고 거기서 벌처가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제동이 형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확률의 그러니까 이런 확률의 승부를 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한동안.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16강부터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4강에서도 그 약간 윤한 형이랑 진흙탕 싸움 하다가 겨우 올라갔는데 그래서 사실 크게 자신은 없었고 데이터도 거의 병구 형 쪽으로 거의 기울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마음 편하게 전략도 짤 수 있었고 좀 마음 편하게 임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병구 형은 반대로 좀 내가 무조건 유리하니까 좀 지키려는 스탠스로 게임했던 것 같고 저는 좀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게임하니까 그게 결과가 많이 좋게 나왔던 것 같아요. 상대 전적 송병구 우세, 최근 전적 송병구 우세, 맵 분위기 송병구 우세. 이 표현은 제가 기자분의 표현 그대로 빌린 겁니다. 만장일치 송병구 우세. 네, 그때 그런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발끈해서도 있어요. 너무 약간 그러길래 살짝 열받아가지고. 그런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요. 그게 예상대로 다 된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앞세트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내가 못 끝내면 질 수도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좀 간절하게 임하니까 또 상대가 병구 형이다 보니까 병구 형도 0대2에서 위축된 게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게임하는데. 그게 좀 저를 편하게 만들어줬고 그런 게 합쳐져서 3세트는 제 생각보다 많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스타리그 배지 받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뤘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고 너무 좋았고 우승하고 한 2주 동안은 아침에 1시간씩 일찍 깼어요. 누가 깨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몸이 너무 좋은 상태여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런 경험을 살면서 처음이었는데 아마 스타원 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우승할 만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있었고 너무 자만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우승할 만한 적기였다 생각을 하는데 좀 5경기에서 제가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사실 그거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우승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쉽긴 하죠. 제가 분명히 그 뒤를 잡으면서 앞머리를 지으라고 LCB한테 시켜놨거든요. 근데 얘가 안 지어놓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실을. 한 몇 분 동안 5분 동안 몰랐나? 아무튼 그것 때문에 너무 말려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그냥 골리앗 충원하면 끝났어요. 거기서 실력이죠.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승전에 나보니까 또 손 갈 데가 많아가지고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승률이 잘 나왔어요. 너무 승률이 잘 나오니까 약간 이건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무의식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들도 다 좀 안전하게 짜버리고, 제가 그때 전승으로 결승 진출하기도 했고 뭔가 연습 때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너무 지키려는 그게 돼버려가지고 그게 참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영무형은 그냥 쓰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쓰고 배제할 거 배제하면서 하는데, 저는 뭔가 상대보다 약간 한 수 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긴장을 또 많이 했죠. 경기력이 되게 안 나왔고 가장 아픈 기억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날이 아마 8월 4일일 거예요.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날짜를 기억 속에서 지우고 살았어요, 그냥. 일단은 협회팀은 다 똑같았어요. 협회팀은 뭐 스타1을 하든 스타2를 하든 다 똑같았는데, 제가 스타2는 거의 해외팀에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해외팀에서 좀 느꼈던 거는, 스타리그 16강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팀의 오너가 고생했다, 좀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쉬어라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팀 뭐 감독급 되는 사람한테. 외국 팀은 이게 다르구나, 확실히 쉴 땐 쉬라고 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처음 들어서 좀 놀랬고, 팀 생활을 하면서 외국을 되게 많이 나갔어요. 1년에 과장 안 하고 10번 이상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이제 대회를 마치면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관광을 할 또 시간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시간 지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T1 나온 게 굉장히 큰 리스크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되게 좋았던 기억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 저조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14년도는 되게 못했는데 14년도만 빼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중간 정도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15년도도 어쨌든 글로벌 파이널 가고 했으니까 나름 괜찮았는데, 제가 많이 지치기도 한 해였고 뭔가 스트레스가 좀 많았어요. 그때 게임 내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많은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집중을 못했고요. 시간 통틀어서 좀 후회되는 1년인데, 그때만 빼면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생각하고 나름 만족스러워서 스타2도 되게 괜찮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그 이영호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영호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뭔가 평생의 라이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은퇴를 하니까 조금 마음이 꺾이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허의 유산이 새로 나왔어요. 확장팩인데, 그 협회 팀들은 한 10명에서 합숙을 하니까 되게 트렌드가 빨라요. 해외팀이다 보니까 좀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하는 상황이었고,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스타리그 예선을 나갔는데, 제가 그때 조지현 선수한테 졌어요. 그렇게 지고 나니까 제가 항상 지현이한테 질 때마다 조금 은퇴 욕구가 차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조금은 홧김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사실 은퇴를 안 했어도 되는 실력이긴 했는데, 프로게이머는 이제 군대 가면 끝이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무의식에. 문성원 선수라고 지금 코치하고 계신데, 오버워치 쪽에서 그 형이 이제 제대하고 스타2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뭔가 좋은 설레가 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원 형이랑 아까 말했던 지연이가 같이 예선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가 때 놀러 갔었거든요,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좀 뛰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 나도 이걸 뭔가 제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아까 홧김에 은퇴를 했으니까 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아직 보여줄 게 더 있는데 다 못 보여주고 은퇴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스타1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스타2로 과감하게 이렇게 선로를 바꿔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스타2로 한창 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서 무슨 팀리그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샌드박스 전 계시던 팀장님이 협회 아는 분을 통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그 샌드박스 팀에서 코칭 스태프 개편을 하는데 거기 한 자리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롤을 그 당시에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좀 멘탈 코치로 오셔가지고 하시고, 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3년 뒤에는 뭔가 정식 감독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3년 계약을 제의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스타2도 마침 저도 많이 보여준 게 있었고 거의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흔쾌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게 됐어요. 좋은 기회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멘탈 코치라고 해도 크게 막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모든 코치님들이 하듯이 선수들 잘 달래주고, 경기장에서나 아니면 연습할 때나 약간 제가 그래도 대충 보면 알잖아요.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줬고, 이제 게임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확실히 그 마지막까지 부족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게임 쪽에서는.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래도 다른 쪽에서 강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살려서 3년 동안 코치 생활 잘 했던 것 같고, 나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네.
다른 건 없어요. 팀끼리를 해서 더 다른 건 없는데 오히려 팀끼리면 연습을 100%할 수는 없어요. 팀에서 이제 서로 연습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연습을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연습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되게 팀끼리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쨌든 연습실에 상대가 보이잖아요. 상대 선수보다 늦게 퇴근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니까 좀 팀끼리의 결과들이 다 좋았던 것 같고 근데 항상 팀끼리 끝나면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팀킬은 저도 되게 하기 싫었습니다. 팀킬 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미안한 선수는? 아, 재혁이 형한테 제일 미안해요. 왜냐하면 재혁이 형은 제가 2번인가 3번 만났을 거예요 아마. 제가 다 이겼거든요. 좀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해봤자 1번 정도인데 재혁이 형은 3번 만나가지고 재혁이 형한테 많이 미안한 것 같아요. 딱 한 명 뽑으라면 요한 형인 것 같아요. 게임하기 전부터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제가 뭐 아이디를 판타지로 지은 것도 그렇고 제가 드랍십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요한 형의 영향 많이 받았거든요. 견제 스타일의 게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팀 내에서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냥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좀 좋으셔가지고 그것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어서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명만 뽑으라면 요한 형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4명의 커리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아마 따라잡기 힘들었을 것 같고 뭔가 계속 꾸준히 그들의 테러리스트로 남았을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한 곳에서 이겨주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승이 제일 좋았어요. 스타리그 우승. 아쉬웠던 순간은 마지막 결승인 것 같아요. 티빙 스타리그. 제 친구들도 오고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지고 나니까 너무 허무했고 마음의 상처가 가장 컸던 결승인 것 같아요. 저는 인생 경기가 하나 있는데 스타2에 있거든요. 어윤수 선수랑 벤시 하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게 진짜 제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 있다면 한 번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호랑 했던 4강전 3대0 낸 거 그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제가 그 당시에 좀 태태전 트렌드를 앞서갔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뱃을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 좀 한 수 앞서가는 상대 체제에 맞춰가는 저만의 개념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약간 있어서 좀 우위에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선수는 이기기 힘들다 뭐 이 선수는 이기기 쉽다 이런 생각을 아예 애초에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나마 영무 형이 좀 많이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게임하면 더 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 많이 말렸고 그런 게임들이 많았어가지고 영무 형이 좀 까다로웠던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쉬운 상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도. 근데 민철이한테는 제가 MSL에서 많이 졌어요. 근데 MSL이 제가 워낙 안 풀리는 대회이기도 했고 스타 막바지 때 저그전이 좀 잘 돼가지고 제가 그때는 오히려 민철이를 잡으러 나갔거든요. 프로리그를. 민철이 나올 것 같은 맵에 저 넣어달라고 꼭 넣어달라고 해서 제가 한 2번인가 3번을 찾으러 나갔는데 다 김명우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아쉬워요.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못 이겼으니까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참 저한테는 아쉽습니다. 네. 근데 해명이라고 할 건 없고 저는 프로라면 당연히 이길 가능성이 1%라도 남아있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마음먹어서 지지를 안 친 거고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서 역전한 게 그 스타2에서 윤수랑 한 그 제가 인생 경기라 말했던 경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지지를 칠 수 없고 쉽게 네, 그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냥 지기 싫었고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지지 안 쳤던 것 같습니다. 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1번 벌처가 나가고 1번 벌처가 도착할 때쯤에 2번 벌처가 나와요. 그러면 2번 벌처가 쉬지 않고 바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 2번을 계속 써줘야 상대가 흔들리고 뭔가 1번 움직였다, 2번 움직였다 이렇게 하면 잘 안 흔들리고 동시에 약간 움직이는 느낌으로 해주면 좀 잘 흔들립니다. 근데 그거의 약간 본질적인 문제점은 제가 손이 느려서 그래요. 그냥 손이 느리기 때문에 바이오닉 컨트롤도 하면서 뭐 배슬 컨트롤도 하면서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고 APM 분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터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바이오닉도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초반엔 그런 게 좀 터득이 잘 안 돼가지고 제 화면에 제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바이오닉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실제로 스타원을 살짝 고민하기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약간 게임단에서 일하고 싶은 일이고 방송을 본업으로 삼기에는 제 성격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안 할 것 같고요. 뭔가 단발성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막 뭔가 본업으로 삼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단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부산에서 직업 강연 같은 거 하면서 자기 개발 같은 거 하면서 좀 쉴 생각이고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서울 다시 올라와서 살짝은 계획 중인 것도 있고 일거리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보시고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고 항상 뭔가 게임단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네.
일단은 제가 스타원을 은퇴한 지도 거의 1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찾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상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다들 저도 그렇고 뭔가 조금 막힌 시기라 생각해요. 지금 하시는 일들 다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다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